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짧은 광고 들으시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들고 나는 길들도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까지,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신촌로 신촌역에서 충정로역까지 각각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도 오거리 쪽으로도 신호 두세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동북지역에서는 도봉로가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기름을 지나 한성대 입구 쪽으로 쭉 정체가 이어지고, 월계로도 북서울 꿈의숲에서 창문요고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과천에서 사당으로 진입하는데 오늘 남태령이나 동작대로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과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남태령 지나는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분당 수서로와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성수와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잠실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폭 하락했죠. 예, 21일 지난주 금요일 그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35포인트 0.17% 하락한 16,302.70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0%, 나스닥 지수는 0.98%나 떨어졌습니다. 미국 등 그 서방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또 러시아 은행 한 곳을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고요. 러시아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그 혼조세를 보이던 증시가 오후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예,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예상보다 적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1.5% 올랐고요. S&P 500도 1.4%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도 그 경제 지표가 주요 발표됩니다. 24일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25일에 나올 그 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신규 주택 판매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27일에는 그 기존 주택 판매와 4분기 국내 총생산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우크라이나 번수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그 크림공화국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다른 러시아 접경 지역 주변 도시들도 친러시아 시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되는 해관보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깊게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해관보 정상회의를 열어놓고 결국은 이 7개국 정상들 이 회의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겠군요. 이 지난주 중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2%로 확대한 뒤에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주 위안화가 그 달러에 비해서 사흘 연속이나 떨어지면서 최근 10개월 새 최저인 6.22위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와 비교하면 3%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 중국 정부가 수출 등재 등을 위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는 평가인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위안화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80조 원에 달하는 그 위안화 파생 상품 TRF에 가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 TRF가 어떤 상품입니까? 예, 이 상품은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한때 괴로움을 겪었던 키코처럼 예. 그 환율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 달러 환율이 6.2위안을 넘으면 달러당 그 위안 환율이 6.2위안을 넘으면 손실이 생겨서 벌써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달러당 0.1위안이 추가적으로 오를 때마다 매달 2,200억 원은 상당의 추가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 둔화로 중국 기업들 그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실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각종 그 중국 펀드와 그 위안화 예금 등에 가입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위안화 평가 절상을 예상해서 가입한 상품이어서인데요. 국내 위안화 예금은 7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국내에서도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이 KTEN에서 이 불법 대출했던 KTEN에서 후폭풍이라는데 이 자세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내 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그 KT와 포스코, SK, LG 등 대기업 계열의 그 비우량 회사들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유통 수익률이 최대 1%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채권 가격으로 따지면 급락한 건데요. 이는 KTENS가 지난 12일에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한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계열사라면 믿고 그냥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최우량 모기업을 둔 회사의 채권도 순식간에 부실 채권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회사채는 발행기업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우량 모기업의 그 프리미엄까지 사라져서 대기업 계열의 그 비우량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북한이 일요일 밤 2시 무렵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20일 새벽에도 30발을 발사해서 주말에 총 46발을 동해로 쏜 겁니다. 북한은 키리졸브 연습 직전인 지난달 21일부터 각종 화력을 동원하며 한 달간 무려 7차례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사일만 88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배경에 주목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행균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사이 이게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신 대표님께서 많이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 북한이 단거리 로켓 46발을 동해로 또 쏘았는데 지난달 20일부터 7차례 총 88발입니다. 이런 북한의 의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무기 체계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 도발을 하는 목적도 사실은 다르거든요. 예. 그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 체계냐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왜 쏘았냐 이제 이런 것들 다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쏘았던 무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스커드 B형 최대 사정거리 300km짜리 스커드 B형 미사일, 예. 그리고 최대 사정거리 700km짜리 스커드 ER형 미사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프로그 미사일이라고 최대 사정거리가 70km짜리 프로그 로켓을 이제 71발이나 쏘았죠. 이런 것은 각각 다 원인이 목적이 있는데요. 뭐 가장 마지막에 발사한 이 프로그 로켓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죠. 그 미 육군 참모총장이 예.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전면전,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전면전, 이런 이제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어제 이제 이틀 연속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어떤 대비 태세를 살펴보면서 미국이 주말에 들어가는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쏴버렸습니다. 우리 예. 시간으로 토요일 날 쏜 것은 미국의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3번을 쐈는데요. 그것은 이제 미국 사람들 주말, 휴일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 휴일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관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출국 직전에 또 뭔가 한번 또 그 해관보 정상회의 하러 가셔가지고 지금 뭐 회담 마쳤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제 또 한미일 3국 정상이 또 북핵을 핵심 의제로 놓고 또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필 차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가 된 발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단순히 이게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 로켓 발사로 봐야 되겠군요. 네,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적독수리 연습하고 있는데 그런 예. 것에 대한 대응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장을 또 너무 고가치의 무장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한 군사훈련에 대항한 군사훈련이다.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여러 미사일을 많이 쏘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정말 아직까지 갖고 있는 다인장 로켓대가 130mm 이 수준인데 300mm 신형 방사포. 이 방사포가 다인장 로켓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240mm 이것도 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커트 B도 이 4발이나 쏘고요. 또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 로켓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된 구소련 때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일주일 사이에 71발을 쏘았던데 북한이 전부 갖고 있는 게 한 100여 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재고 처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재고 처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 재고 처리라는 것은 이 창고를 비우고 또 새 물건이 들어오는 뭐 이를테면 그 의류 소매점 같으면 봄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겨울 상품 예. 재고 정리하는 뭐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1969년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도입이 된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40에서 한 45년 정도 된 로켓이기 때문에 이건 뭐 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날려보내자. 이렇게 만약에 했던 무기라면 이게 형편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최대 사정거리 70km짜리 로켓이 아주 고르게 70에서 6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다 지금 냈거든요. 예. 처음 21발 발사했을 때는 70km를 다 날렸습니다. 최대사 자기 능력의 100%를 구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했던 30발 그리고 일요일 날 어제 했던 16발은 각각 60km씩을 전부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60km를 날려보낸 거죠. 전부 다 일률적으로 60km가 날아갔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무기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기를 한번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 보수, 관리,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이 아주 관리를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 로켓의 탄두 중량이 무려 550kg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50kg이라는 것은 우리 K9 자주포의 한 80배, 그리고 예. 연평도 포격 도발했던 그 122mm 방사포의 한 40배, 이 예. 정도 위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정거리 70km라면 우리 서울밖에 공격 못합니다. 서울에 그들이 말하는 서울 불바다를 할 때 이걸 서울에 쏟아붓는다면 빌딩 이거 한 발에 빌딩 한 채씩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파트 한 동씩 무너져 내리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일부러 바다에다 쏴서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고 그 후면에 아주 큰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 그 정치적인 목표는 바로 지금 뭐 국제사회가 혈안이 되어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바로 북한의 핵 보유. 예. 이것을 자기네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핵 보유 자꾸 뭐 하는데 선제 공격 운운하지 마라. 우리 예. 하면 한국 이거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를 또 보니까 북한이 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생산 능력이 1년에 한 100여 발 정도 그것도 최소한 된다 이러는데 이번에 300mm 방사포라든지 240mm의 단장 로켓 그리고 이 스커트 BC형 미사일들을 마구 소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돈이 사실 북한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되죠. 이거 예. 이제 창고가 비워지면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사포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그 다련장 로켓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뭐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기네들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탄도미사일은 핵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이거 철저하게 통제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죠. 북한의 국방 예산이 한 해에 최대 한 10조 원 정도 된다. 예. 그리고 북한 전체 GDP의 16%에서 23% 정도가 북한의 국방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돈을 조달을 하느냐. 북한이 지금 무역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미국 $100짜리 지폐 굉장히 자주 바뀌죠. 예. 그게 다 북한 때문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노동당 39호실 이런 데서 블랙노트라고 하는 이 위조 지폐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고 있고 또 마약, 히로뽕 이런 것도 필로폰도 막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마약 밀매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대부분 조달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면 북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돈도 전부 다 이제 정부로 들어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입장료 1인당 $100 넘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 민생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뉴스만 틀면 북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의 핵심 의제도 북핵. 또 뭐 내일 하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도 북핵 다 이러는데 그 왜 자꾸 북핵 그러냐?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아주 변곡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 2014년과 2015년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북핵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미사일 어떤 또 예유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핵 탄도 한 개 만드는데 5천억 원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달 18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이 독수리 연습이 계속되는데 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또 있겠죠? 계속 남아있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 도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뭐 어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마이너한 그런 이슈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도발을 하는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월 18일까지 독수리 연습을 하는데 이번 달 말에 아주 중요한 그 훈련을 합니다. 쌍용 훈련이라고 예.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을 하는데 아주 큰 규모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미 해병대원들이 이제 들어오는 전개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 원장단에 이제 들어오고요. 뭐 장비들이 각종 장비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월 말에 뭐 31일 또는 이제 29일부터 그 3일 동안 아주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때 또 강한 도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마치고 나면 우리가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의 중요한 전력이 돌아가자마자 천안함 폭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병대 중요 전력들이 돌아가는 4월 초 뭐 이럴 때가 아주 중요한 도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NLL과 연계돼서 또 해상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리고 제2의 뭐 천안함 이런 우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인데요. 네. 예, 북한의 그 현재 해상 침투 공격 능력 그걸 이제 막아내는 우리의 능력, 이 천안함 폭침을 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예. 뭐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체계라는 것이 한번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뭐 홈쇼핑 구매하듯이 다음날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산을 따로 해서 그것을 이제 중장기 계획에 태워서 뭐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고 또 주문하면 그쪽에서 다시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3, 4년, 4, 5년씩 걸리는데 지금 이제 연평도나 백령도 지역에 수중 고정소나 그걸 소서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배치되고 있고 이제 수상함 측면에서는 그때 이제 천안함이
그 PCC라는 그 초계함인데요. 예. 이 초계함들이 사실은 이제 퇴역 스케줄이 잡혀 있는 그런 노후 함정들입니다. 이를테면 빠르면 한 2, 3년, 늦으면 한 10여 년 있으면 다 이렇게 퇴역이 되는 그런 그 노후 함정들인데, 문제는 이런 퇴역하는 노후 함정들에게 석당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형 소나를 달아주는 것이 맞느냐? 우리 국방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그런 고민을 해고는 합니다. 우리 합참은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퇴역하는 함정에 달아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형 함정 또는 신형 어떤 그 대잠 그 무기들을 사서 이렇게 방어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해상 초계기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상 초계기, 이건 뭐 좀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중고를 사기로 했는데 그거 20대를 사기로 했고요. 또 이제 작년에는 해상 작전 헬기, 대잠 헬기죠. 그걸 이제 8대를 그 계약을 했고요. 예. 아직 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치가 되겠죠. 예.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거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출발사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순방을 위해서 어제 출국을 했고, 오늘 그 새벽이죠. 한중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한중 정상회담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역시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군 유해 400여 구를 이번에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그래요. 중국이 대단히 고마워한답니다. 어떻든 이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 좀 오바마 대통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되면 이제 아시아 순방하지 않습니까? 순방 앞두고 한국 또 일본이 보면 사이가 극도로 한 2개월째 지금 양국 정상 만나지 않고 그야말로 냉랭한 기운 감도니까 오바마 그 전에는 바이든 부통령 보내서 조 바이든 보내서 분위기 조성하는 건데 좀 만나자. 셋이라도 만나자. 이래서 일단 만나는 모습 갖추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죠. 그렇죠. 초청은 오바마가 양쪽 정상들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문제도 또 중국의 어떤 굴기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또 크림반도 문제, 또 시리아 문제 여러 등등 복잡한 가운데 최소한 이쪽 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단 한미일 삼각 공조가 여전하다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3정상회담 적극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박사님.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개 얽혀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해야 할 부분이 있죠. 북핵 문제 등등해서. 또 한중 간에도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과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통일 문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와 관련해서 한러 관계도 고민을 해야 할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독일을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필요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균형 외교 또 여기에 대해서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강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 자체, 만나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 체계를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자리입니다만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본 아베 총리가 답을 할 순서다. 어떤 말을 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 독도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유에 참여하는 문제. 이게 한국의 동의. 이게 아마 가장 그 첫 번째 인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어떤 헌법의 해석 문제 이런 걸려 있는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노골적으로 아베가 그것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미국은 근데 그건 쉽지 않은 게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MD 체제의 편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MD 체제 편입은 오늘 아침에 새벽입니다만 시진핑 주석하고 먼저 회담을 했죠. 박 대통령이. 그것도 중국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SM-3 미사일 도입을 두고는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까. 그렇죠. 사드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양국에 비해서는 우리 좀 작지 않습니까, 나라가? 앞서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균형.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균형. 사실 보면 양쪽에 적절한 어떤 그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냥 줄다리기 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일본은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위세를 믿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중국과 상대. 아베 신조가 그거 믿고 지금 사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장단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요. 저는 집단적 자위권, 미국의 힘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권이 행사된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또 우리는 한중 간의 관계도 긴밀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통일 대박론 같은 경우는 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이 이 문제는 도저히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어떻든 한일 관계는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일본 교과서 문제가 또 불거질 거거든요. 그렇죠. 또 거기에 독도는 자기 땅으로 적어놓을 것이고, 그렇죠. 예, 과거사에 대해서 또 이상한 표현이 들어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이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빨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박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런 우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일본의 앞서 제가 뒤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만 일본의 한두 마디로 바뀌는 것은 정말 이건 우리가 좀 가벼운 처신이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있습니다. 이제 그쯤 보면 뭐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승계하겠다는 것이 자기 어떻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일본에서 그 밑에 보면 차관급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고노다마를 갖다가 지금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면종복배죠. 오늘 지금 난리가 난 게 바로 그 점이죠. 하기후다가 이상한 또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가 예, 그 따르고 속 따른 일본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면종복배라니까요. 예. 미국 앞에서는 고개 그렇죠. 숙이고 지금 보면 예.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문제 짧게 언급만 합시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규직의 끝장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하기 위해서 규제 혁파, 규제 개혁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규제, 공무원들의 기득권인 규제를 갖다 깨부술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 갖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매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이번에 제1회 아닙니까? 예. 1회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보고 올해부터 경제 핵심 3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첫 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나서서 일반 민간 기업의 그 회장들, 사장단들 또 정부 장관들 모여서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국민에게 7시간, 8시간 이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무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약속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하고자 있는 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모양은 상당히 좋았고 이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나. 이제 장관한테 맡기나야지 또 다음에 2차에 또 대통령이 주재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장관에게 맡길 것이고 대통령도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장관한테 시키고 이번 1회 규제개혁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당히 저는 단호하고 보기가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꼭 공개리에 밝혀지고 이 TV로 중계가 되어야만 이 영리 쓰고 먹혀야 되는 우리 시스템 문제.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참 아직 우리는 좀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도는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또 특별한 경우는 대통령이 또 의견을 내고 그래서 해결이 다 됐어야 될 문제인데. 국무총리도 있고 경제부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계입니다. 네. 이 보면 이런 이중택 선생, 중국 이중택 선생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이 진시황 이후에 2200년 동안 뿌리박고 있는 관료제를 이기는 황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료가 무섭고 규제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7시간에 걸쳐서 나서고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 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았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면 그건 자칫한 만기칠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기칠람이죠. 근데 아주 어차피 뭐 책임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방향은 우선 잘 잡았다고 봐요. 참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당이 이만큼 하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준비 얘기 좀 합시다. 이 서울시랑 창당대 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박성명 박사님?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기대했는데 이게 뭐지? 상당히 이틀이 저는 많다고 봐요. 예. 기대만큼 뭔가 뒷받침이 동력이 없었습니다. 보더라도 예. 좌충우돌만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잔뜩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더 탄력이 붙지 않고 빠져나가는 하다 보니까 여론이 떨어진 것이고 첫 번째로. 뭔가 산뜻한 느낌이 없었죠. 예. 두 번째는 또 내부적으로 왜 당규 문제 예. 또는 강령 문제, 정책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5.18 문제, 14, 6.15가 등등. 되느냐. 예. 이거는 이제
고정 지지층까지도 이탈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뭐 20%도 떨어졌는데 뭐 당분간 또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이번에 신당 창당의 상당히 실현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됐던 하락이라고 봐요. 우선 양 세력의 결합에 명분이 약했죠.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공천 무공천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약했고, 두 번째는 사실 새정치 이야기하면 새정치의 본질은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발 좀 지겨운 싸움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정강 정책 강령 놓고 보면 티격태격 그야말로 서로 싸늘한 그 구태의하는 모습 보였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게 마련이고, 세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리더로서 뭐 화끈함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지난 그 강령 문제, 정강 정책 문제 갖고 있는 6.15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놓고도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하루 만에 사과하면서 이거 실무자들의 착오였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겁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결국 보면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고 참 그 밥에 그 나물 도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 아닌가 봅니다. 팩트를 좀 설정하면은 다 확인된 얘기가 아니고 윤영관 정세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이 이 정강정책을 맡아왔습니다. 맡아와가지고 검토가 안 된 얘기를 막 흘린 거예요. 그랬군요. 흘려서 이거는 이쪽에 초안을 본인이 만들어 봅니다. 내부적 검토가 된다 아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 갖다 저도 팩트를 좀 정정하면 그것을 3월 15일 날 검토를 해갖고 그것을 민주당에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영관 교수가 아무리 정강정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율이라는 게 있지. 그것을 자기 혼자 덜렁 만들어서 윤영관 교수의 학자죠. 뭐 장관을 지나긴 했습니다만 덜렁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팀끼리는 공유를 했으나 이거 바로 잡기 위해 저는 확실히 들은 얘기입니다. 팀끼리는 공유를 했으나 공동위원회 단체에서 안철수 위원장 쪽에 새정치연합에서 공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근데 전달한 것도 팩트고 결정되지 않은 것도 팩트다. 전달된 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글쎄 전달된 것도 문건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고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안철수 새정치연합 쪽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도 팩트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친노 배제가 계속 거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실제 보면 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친노 인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이 위원장 쪽에서 아주 노골적인 비토 느낌이 계속 나오고, 이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멘토 중에 한 분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그렇죠. 그건 한 교수님이죠. 존경하는 저 은사님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뭐랄까 말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야 어쩌다 헌법기관이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 보러 당신 그 정치 그만두고 정계 은퇴하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뭐 그 정도의 어떤 죄를 갖다가 문재인 의원이 지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이 뭐 사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또 구정치 아닌가 헌정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저는 박상현 박사님 의원님이 말하는 사진치 같은 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지금 한상진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 비대위 시절에 대선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랬죠. 무엇이 민주당의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을 짚은 건데 이거는 문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도저히 수권 정당은 안 되는 이유가 친노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것 한 상정으로서 문재인을 겨냥한 것을 무슨 문재인이라고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다. 다만 저는 핵심을 짚었으나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친노 이탈하는 거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6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그건 적절치 않으나 민주당 내에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핵심을 찌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이주일이 베스트 워스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뽑았습니다. 동갑입니다. 저는. 이건 놓은 김에. 끝장 토론. 네, 됐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은요?
글쎄 제가 드릴 얘기가 없네요. 저까지 동감이다 이러면 뭐 삼자일치가 될 테니까. 하여튼 끝장토론은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사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일차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주리 워스트. 저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용 박사님. 앞서 우리가 어떤 그 일본의 중의원 의원 하기우다 고이치. 예, 하기우다 고이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얘기죠?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뒤통수 치는. 심지어 발언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 아베 총리도 새 담화에 대해서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하기보다 고이치만의 그 생각이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그 이런 아베 사람은 신조의 생각이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를 워스트로 꼽는 게 있다. 아베 신조는 그래도 고도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일부 흘러나온 얘기가 한국에서 또 이 과거사 문제로 국장급 회의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외신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지겹다 이 소리를 했답니다. 나 그래서 아베 신조라는 자를 정말 내가 워스트로 보고 싶군요. 오늘 또. 워스트로 아니 저는 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저는 워스트 안철수 의원 뽑았습니다. 앞서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보면은 원래 새 정치하면서 보면은 이른바 융합 포용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배제 어떻게 보면 편가름 이러는 가운데 또 보면 역사인식의 빈곤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받고 있죠. 보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14 정상회담 정신을 가서 살리고자 또 그것은 어떤 한 정파의 당수가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한 겁니다. 뭐 미우나 고우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빼야 된다. 4.19 빼야 된다. 5.18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금 4.19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뭉텅 빼서 뭐 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본인이 알고 했으면은 역사인식의 빈곤이고 모르는 가운데 실무선 이른바 공동위원장선에서 나왔으면은 리더십의 부족입니다. 워스트입니다. 예. 아까 그 하기보다 고이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 열이 좀 끄치는데 사실은 이게 하기보다 고이치 얘기만 아니고 스가 관방장관이라든가 그 일본의 그 모든 이 아베 신조의 최측근들이 지금까지 고노다마 그리고 이 고노다마를 재검토를 해서 그 새로운 담화를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미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취임할 때 이 새로운 담화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예, 뭐 그 정도로 하고 저한테 대해서 워스트 안 물으십니까? 워스트는 예, 허재호 전 대주 그 그룹 회장. 예,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딱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귀국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검찰 꼼짝 못 합니다. 근데 한국에 남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이러니까 딱 귀국을 해서 하루 노였고 49일만 때우면 됩니다. 옛날에 긴급 체포했던 하루도 5억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허재호 전 회장뿐 아니라 여기에 관여된 모든 법조인들 모시도록 꼽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사평론가 박성명 박사, 위진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박 대통령이 어제 해관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의 엄호를 받으며 지금껏 우경화 길을 걸었습니다. 우경화라고 하기보다 엄격히 말해 국수주의, 군국주의를 회복하는 수순을 밟아왔죠.
취임 직후에 독도 문제로 도발을 시작하는데 틈나는 대로 과거사 문제로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재검토해 새로운 다마를 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죠. 일본 국민들도 별 관심 가지지 않는 독도 문제를 정폭시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731이라는 숫자가 적힌 군용기에서 엄지손가락을 고쳐 세우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그런 아베 신조의 고노다마를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한 말, 이 한마디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물론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으로 일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